위로는 구름과 안개가 있고 아래로는 만물이 자라나는 곳, 사천 몽정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차 발원지다. 몽정산 정상에 자리한 차 신전에는 야생 차나무를 중국 최초로 재배한 선조가 모셔져 있다. 부처상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우리젠. 부처 또한 그의 공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차 신전 뒷뜰에 오르면 감로라고 불리는 우물터가 있다. 속세에 손이 닿으면 비가 내린다고 전해지는 이 우물터의 물로 과거 몽정차를 만들었다. 우물터로 나 있는 돌담 너머에는 아직도 황제의 차밭이 남겨져 있다. 这个蒙里山茶这个历山贡茶，每年规定是只采360样，象征阴历1年360天。那么在制好之后，他就交给蒙里山另外的和尚，由这个蒙里山出发送到京城里面，供皇帝用来祭祀祖先和先帝专用品。 선조께 바치기 위해 황제조차 감히 맛볼 수 없었던 몽정차. 기원전 53년 이후 중국 사람들의 일상에 차츰 스며들기 시작한 차. 중국의 철학에서부터 예술까지 담겨져 있는 한 잔의 차는 13억 중국인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고 있다. 사천성 몽정산 입구. 춘분이 지나고 청명절이 다가오면 몽정산에서는 찻잎 수확이 시작된다. 자연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에 찻잎을 따야 좋은 차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렵이면 여인들의 노랫가락이 차밭을 메운다. 과거 찻잎을 딸 때는 산 정상의 승려들이 모여 먼저 죄를 올렸고 연불소리를 들으며 몽정차를 만들었다고 한다. 몽정차 잎은 보통 4번 볶고 3번 비비고 1번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 신선한 맛을 내며 향기가 오래 지속되고 맑은 황금빛이 도는 몽정차를 만들기 위해서다. 황제를 위해 경건한 의식 속에 만들어졌던 몽정차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다. 비록 같은 차나무에서 나온 차지만 기나긴 중국 차의 역사는 수많은 맛을 만들어냈다. 蒙里山茶就分为黄芽、石花、甘露这么3个品种。那么黄芽和石花在制作的时候，它是有经过整形压变，比如说压成一颗一颗这个扁形茶。而这个甘露这种茶叶，它就是经过3炒3揉，使它卷曲成条，而且面上必须带一层这个白颜色毫。 몽정산 기슭에 자리한 찻집. 과거 사찰이었던 이곳에는 독특한 기예가 전해져 온다. 차지라고 불리는 차 기예는 꼭지가 긴 차 주전자로 찬물을 따르며 다양한 기예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몽정차에 심취한 고승이 만들어낸 차 기예는 차를 마시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다. 차 기의 동작 안에는 연꽃 위에 앉아있는 석가모니의 모습도, 불교의 법문이 온 천에 퍼지는 형상도, 몽정산 산등성이에 살포시 내려앉은 꽃잎도 그려져 있다. 相传了宋代禅慧大师吴立真在蒙里山修行悟道，和茶结下不解之缘，参透禅茶意味之真谛，欣赏蒙禅同福茶记18式。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찻집이 모여있는 사천성도, 무려 3,700여 곳에 이른다. 사천의 전통 찻집, 순식나우 차관. 아직 이른 오후 시간이지만 사람들은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마작을 돈다.
몽정산에서 전해진 차 기회는 이제 도심의 찻집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60가지 기발한 몸동작으로 차를 따른다고 해서 풍푸차라고 불린다. 낯선 이들에게는 경탄의 대상이지만 사천 사람들에겐 일상적인 차 문화다. 예로부터 중국 북방 사람들은 차의 품질을, 남방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환경을, 그리고 사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천년 동안 황제에게 바쳤던 몽정 황야차. 푸르른 산 빛깔이 담긴 듯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청산녹수차. 이 두 가지 차는 사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这个茶它有一点苦涩，我们叫苦苓茶，它的颜色特别漂亮，我们叫青山绿水。这个茶的主要功效是清热和解毒。 찻집 테이블 사이로 쇠막대기를 흔들며 다니는 한 사람. 손님들의 답답한 귓속을 전문적으로 파주는 사람이다. 먼저 말끔히 귓밥을 파낸 다음 쇠막대의 진동을 이용해 귓밥 찌꺼기까지 개운하게 걷어낸다.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차 한 잔의 여유와 풍류, 사천 찻집의 풍경이다. 베이징의 아침. 태극권을 하는 사람들로 공원이 가득 찬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누가 욕심이라 할 수 있을까? 무병장수의 소망을 이루는데 차가 유용하다는 것을 중국인들은 익히 알고 있다. 베이징 마렌따오 차거리. 중국 대륙 곳곳에서 생산된 수많은 차가 모이는 곳이다. 과거 좋은 차를 맛보는 것은 생산지 사람들의 특권과도 같았다. 찻잎을 쥐고 산봉우리를 하나 넘으면 이미 그 맛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차 상가에서 자신의 입맛과 삶의 모습에 어울리는 차를 사고 새로운 차를 고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这是福建的什么茶？ 좋은 차를 만나는 것은 생활의 소중한 보물 하나를 찾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首先呢，绿茶得看那个条形形状，然后还得观其汤色。一般来说，绿茶要汤色透亮，没有杂物为上品，然后还得观其形，比如这个毛尖吧，它毛尖以那个芽小挺直为上品，泡出来汤色透亮，小芽小针芽，所以这种毛尖是非常好的毛尖，一种毛尖。 베이징 쉐누먼 거리의 찻집. 북경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차는 제스민 차, 바로 화차다. 차 재배지가 멀어 맛이 바랜 차를 마셔야 했던 북경에선 곧 향기로 차의 맛과 향을 다시 입혀놓은 것이다. 차는 건조하고 꽃은 습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만들어야 하는 화차. 녹차의 개운함에 향기로움이 섞인 것이 화차의 매력이다. 화차는 향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뚜껑이 있는 전용 닭이에 담아야 한다. 화차를 마시기 전에 꽃향기를 먼저 맡는 것이 차에 대한 예의다.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찻잔 뚜껑으로 찻잎을 밀어내며 마시는 것이 격식이다. 녹차는 발효 과정이 필요 없는 데 반해 우롱차는 찻잎을 절반가량 발효시켜 만든다. 특히 복건성에서 생산된 차로 만든 우롱차가 유명하며 마시는 방법 또한 다른 차보다 독특하다. 먼저 따뜻한 물로 찻잔을 데우는데 찻잔의 찬 기운이 차의 온기를 걷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차가 담긴 잔에 빈 잔을 포갠 후
한 차례 흔들어 빈 잔에 차의 향기만을 담아 마음껏 들이킨다. 有高闻香、中闻香、冷香。 좋은 차일수록 향이 닿기에 오래 一 남아있기 杯 때문에 茶也要分 차를 三 담는 口喝 잔과 完。 향기를 담는 잔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듯 차 맛을 좋게 하려면 좋은 차와 좋은 물뿐 아니라 차의 특성이 어울리는 타기가 필요하다. 四川的茶的话，特点居家度日啊离不开，就是喝茶成了中国人老百姓开门7件事儿之中的一件。我们讲叫油盐柴米酱醋茶，啊，就是你居家过日子，老百姓过日子离不开这几个要素，这很难概括啊。中国茶的特点可以讲叫源远流长，博大精深。 普及率非常的广。 사천 성도의 찻집. 천국 공연이 열린다. 추안주 오페라 마스크라 불리는 사천의 천국은 눈 깜짝할 사이 배우들이 가면을 바꾸는 마술쇼로 유명하다. 이곳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어김없이 차를 곁에 둔다. 중국인들은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삶의 시름을 잊었고 귀한 손님을 대접해왔다. 그리고 차는 중국인들의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빛과 정원의 도시 누아라 엘리야. 영국인들에 의해 개척된 실런티의 중심지다. 시내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거리의 찻집. 스리랑카의 하루는 차 한 잔으로 시작된다. 사람들은 오전에 2번, 그리고 오후에 2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차를 마신다. 이른 아침에 마시는 차는 대부분 기리티다. 기리티는 홍차에 설탕과 코코넛 우유를 넣어 만든다. 우유는 홍차의 떫은 맛을 덮어주어 차 맛을 부드럽게 해준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홍차를 값싸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차를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टी दवसකට එකයි බොන්නේ. උදේ පාන්දර පහමාරත් 6ත් අතර. දවල්ට බොනවා ප්ලේන් ටී. හවසට ප්ලේන් ටී බොනවා. නිතරම කිරිතේ බොන්නේ නෑ. 콜롬보. 신이 이 작은 섬나라에 선물한 가장 고귀한 것은 스리랑카 홍차 실런티다. 1839년 설립된 콜롬보 차 경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실런티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경매를 거친 실런티는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인도,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차 생산국이지만 차 수출에 있어서는 두 나라를 훨씬 앞선다.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기 때문이다. A tradition of making orthodox black tea for more than 100 years. Most other countries have given up this process, but in Sri Lanka we have maintained this process of looking after the orthodox tradition. So actually the taste, the good taste of Ceylon tea is brought out because we are following the old method of making it using modern technology. We have different tastes from year to different times of the year. We have different styles of tea. We have beautiful orthodox whole leaf teas. We have fine tasting small leaf teas. So Sri Lanka really is a center for upmarket specialty teas. 스리랑카에 차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다. 그 이전에는 커피가 주로 생산됐지만 전국적으로 퍼진 입마름병으로 인해 차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다. 그 시절
이 작은 운하에는 실런티를 실은 배들이 끊임없이 오고 간다. 해발 1900m의 고지대인 누아라 엘리아. 이곳에서는 스리랑카 최고의 실런티가 생산된다. 찻잎을 따는 손놀림에는 까다롭고 섬세한 숙련도가 필요하다. 자칫 찻잎을 엉성히 다루면 새잎이 돋지 않을 뿐더러 나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맛의 찻잎은 맨 꼭대기 잎과 그 아래 두세 장의 잎이다. 아름다운 차밭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찻집. 애석하게도 차의 섬세한 맛은 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고 싶은 전 세계 사람들은 직접 스리랑카를 찾는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흰차, 플렌티는 특히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다. And that's why we come here, because we want to take back proper tea. Proper tea. We had the first cup we had was by the roadside, just one of the ordinary places that the locals go to. And you could just taste the flavour straight away. The best cup of tea I've ever had was just on the roadside, and they sold it with this little vegetable roti, and it was really peppery, and then you have this tea and it cools you down, and it's like no other tea that I've ever had. I mean, in England we have every kind of tea that you can think of, but it was nothing like that really. It was brilliant. 1885년 설립된 페드로 차공장. 농장에서 수확한 찻잎은 즉시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 과정에 들어간다. 인도 남부에서 대규모로 이주해온 타밀족의 값싼 노동력 덕택에 스리랑카는 여전히 기계가 아닌 손끝으로 찻잎을 따고 있다. 가공의 첫 단계는 찻잎 말리기. 이 과정에서 수분의 절반이 사라진다. 건조를 마친 잎은 으깨기에 들어간다. 찻잎의 세포가 파괴되고 즙이 나와야 발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으깨기 작업이 끝나면 일정 습도에서 잎을 찌고 분쇄 정도에 따라 차의 종류를 나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발효. 시간이 지체되거나 적정 온도가 아니면 상급의 홍차 맛을 보장받지 못한다. 차를 만드는 일은 오랜 경험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어느 과정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차 맛에 흠이 가기 때문이다. The type of tea that manufactured in the low country are quite different to the teas that been manufactured in up country, and out of the up country manufacture also the teas manufactured in Nuwara area, there is a specialty because it has a special character. Color is the difference in the color is more rosy in the cup and very light, and it's bright and doesn't have the strongness and the color that has in the western teas. 콜롬보 시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실론티를 만나고 싶으면 정부 차청 실론티 판매소를 찾으면 된다. 실론티는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인 까닭에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홍차의 탄생은 우연과도 같았다. 영국인들이 중국에서 녹차를 구입해 운송하던 중 인도양의 더위 때문에 자연 발효된 것이다. 200년 이상 녹차만을 마셔온 유럽인들에게 홍차의 맛은 단연 돋보였다. මම දවසට තේ 4ක් විතර බොනවා. 4ක් නැත්නම් 5ක් විතර. අනිත් මිනිස්සු 4ක් විතර බොනවා සාමාන්‍යයෙන්. මට ගොඩක් බොන්න හිතුන වෙලාවට 7ක් විතර බොනවා. 스리랑카 정부 산하의 차 시음 연구소. 이곳의 연구원들은 찻잎의 향, 찬물의 맛과 색깔, 타닌의 함유 정도, 그리고 차가 식은 뒤의 맛까지 섬세하게 평가한다. 스리랑카 실론티는 이들의 혀끝을 거쳐 최상급의 실버 팁스, 대중적인 상급의 브로큰 오렌지 페코, 그리고 BOP보다 강한 맛의 브로큰 오렌지 페코 패닝 등 다양한 등급이 매겨진다. Main is the leaf appearance. Then the infusions should be bright infusions. And the liquor, it should have, in Sri Lankan perspective wise, it should be all round liquor. There should be a flavor
character and the color and strength. Everything should be there, and it should be able to take the milk. That is the main characters we are looking at it. 보석과도 같은 실론티의 매력이 있는 곳. 이곳엔 스리랑카 싱갈라 왕조의 화려한 춤, 캔디안 댄스가 늘 숨쉬고 있다. 불과 19에이커의 면적에서 시작된 실론티는 지금 전 세계인의 입술을 매료시키고 있다. 사월이 오면 시즈오카는 향긋한 찻잎 향기로 가득 찬다. 파릇파릇 물이 막 오른 새잎 수확이 5월 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람개비 또한 차밭 온도를 낮추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간다. 이 시기에 처음 손으로 수확하는 찻잎의 맛은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시즈오카의 차밭은 또한 일본 오차 생산의 중심지다. 부지런히 찻잎을 거두는 손길에는 정성과 기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귀한 것에 오자를 붙이는 일본인들. 그래서 일본의 녹차는 오차라고 불린다. 수확된 찻잎은 가공 공장으로 가기 전 생산 농가에서 하루 동안 말리기 작업을 한다. 차 수확이 왕성히 진행될 이쯤 일본 각지의 차 상인들은 시즈오카를 향해 바삐 달려온다. 전국적 규모로 열리는 차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차 경매 시즌이 되면 당일 출품된 좋은 차를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경매장이 북적인다. 시즈오카에서 거래되는 차의 양은 무려 8,000톤. 하루 최대 7억엔까지 판매된다. 1년에 3번 수확하는 찻잎 중 첫 차를 특별히 신차라고 부른다. 私の場合はこれかぶせとか玉露っていうちょっと特殊なものを今ここへ買いに来たので、この葉っぱの色のこうグリーンのね色が均一に、非常にこう旨味とそれから渋みとそういうものがバランスよくできているかどうか、それを必ず確認します。 찻잎 고르기가 막바지에 달할 쯤 오차 경매장에서는 특이한 풍경 하나가 펼쳐진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모두 거래가 성사된 것을 알리기 위해 3번 박수를 치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상인들은 더 이상 늑장을 피울 수 없을 듯하다. 시즈오카 우도기 마을에는 차밭 주변에 마을 공동으로 운영되는 차 제조 공장이 있다. 좋은 차 맛을 유지하기 위해 맛이 바래지 않도록 수확이 끝나자마자 차 제조에 들어간다. 먼저 수확된 찻잎을 쪄내고 냉각시킨 다음 비비고 다지는 작업을 3차례 반복하고 말리기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분쇄 정도에 따라 선별 작업을 하고 나면 시즈오카 오차는 사람들 앞에서 맛과 향을 뽐내게 될 것이다. そのお茶の効用って言いますかね、いろいろ作用がありますね。抗菌性もあり、抗酸化性もあり、そして、いろいろその老化に関連するような作用を抑えるとかですね、から抗がん作用とかいくつかそういうの見つかってますので。お茶は健康にいいもの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の知識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ようなものは皆さんに十分浸透し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皆さん、1日5杯とか10杯とか、そういうように飲んでると思うんですね。 시즈오카는 일본 최대 차 생산지답게 차 문화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다. 차에 대한 일본의 첫 역사는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가마쿠라와 무로마치 시대를 거치면서 차는 신흥무사 계층에 스며들었다. 특히 14세기 막부시대 상류층을 중심으로 차의 맛과 빛깔로 생산지를 가리는 놀이를 통해 차 모임 문화가 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연회의 자리에는 귀한 타기들이 빠짐없이 선보였다. 시즈오카 순토 성터. 에도 시대 정치의 중심지였던 이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곳이다. 그는 귀족 중심의 다도 문화의 폭을 넓혀 차를 서민의 생활에까지 파고들게 했다. 일본인들은 누구나 오차실에 들어서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오차실은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적식 있게 차를 즐기는 곳이기 때문이다. 진하고 씁쓸한 차의 첫맛을 덜어주기 위해 단과자를 내놓는 것이 다도 문화의 하나다. 잔어유라고 표현되는 일본의 다도는 뜨거운 찬물이란 뜻을 가진다. 하지만 실제 다도는 차를 만들고 음미하며 타기를 감상하는 모든 예의를 뜻한다. 일본에서 차를 준비하는 것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특별한 의식이다. 차 가루를 물에 거르지 않고 거품을 내어 직접 물에 녹여 차를 만든다. 물을 끓이고 차를 준비하고 또 알맞게 차를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차를 즐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안주인은 손님에게 처음에는 진한 차를, 그 다음은 연한 차를 대접한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차 모임 차카이. 일본의 다도는 다른 전통 예능처럼 최고 마스터인 이에모토를 통해 대대로 그 기능이 전수되어 온 것이다. 茶筅の振り方ですけど、ここで茶筅を振りますが、こう回さないで縦にこう振ります。それでなるべく早くです。のろくてはいけない。はい、飲む時にはそして右手はこう添えまして、でちょっと軽くいただきますという感謝の気持ちでお辞儀をしまして、4分の1こちらへこう回します。そして一口飲んで、そしてあと全部飲む道中は音を立てないように静かに飲むようにしてください。そして一番最後はもうあんまり美味しいのでもう飲み尽くしましたという気持ちを立てた方に表すようにきれいに飲み切るために音を立てて飲んでください。で道中は音を立てないで最後は音を立てるというのがお茶のいただき方の決まりになっております。はい。 서로를 존경하며 정숙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다도인이 갖는 마음이다. 차를 마시는 것 자체를 뚜렷한 정신세계로 생각해온 일본. 그 속에는 미와 이해 그리고 도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다. 시즈오카에서 북태평양을 건너 도착한 일본의 땅끝 섬 오키나와. 이곳에는 오키나와만의 독특함이 살아있는 차가 있다. 과거 출항을 축하하며 마신 부쿠부쿠차가 그것이다. 곡물로 만든 전미차를 힘있게 저으면 풍부한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부쿠부쿠는 거품이 넘치는 모양을 본딴 이름이다. 일본인들의 예민한 미각은 거품 맛과 차 맛을 선명히 구별해낸다. 오키나와의 전통 민속춤 에이사. 맨몸으로 하는 호신술인 에이사는 일본 전통 무술 가라데의 원형이기도 하다.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원했던 오키나와인의 정신세계가 바로 에이사에 담겨 있는 것이다. 서늘한 기온을 찾아 오키나와 동굴 속에 들어가면 술에 취해 나온다고 한다. 500년 역사를 가진 오키나와의 술, 아와모리가 이곳에서 숙성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00~300년 동안 저장돼 왔던 모든 술독이 깨져버리고 현재는 그 이후 제조된 아와모리가 마을마다
1887년 개업 이후 4대째 술을 빚어온 주이센 주조소. 이렇게 한 집안의 가업으로 아와모리를 만들어온 주조소만 해도 이 작은 섬 안에 무려 50여 곳에 달한다. 그만큼 기품 있는 맛을 지닌 아와모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아와모리는 수백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방법으로 제조돼 왔다. 泡盛やっぱり蒸留酒ですので、こう熟成させるためにはやっぱり時間をかけてゆっくりゆっくりこう熟成させていくのが泡盛の特徴らしくて、で昔はもう琉球の王様の直轄で、そこしか要するに首里の王様の直轄のところでしかお酒が作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明治になってからそれから免許さえ出すお金さえ払えば免許がもらえて全部が作れ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首里の王様は青森でこう外国の人たちとかそういった人たちを接待もしたらしいんですけどね、その時の酒がすごく美味しかった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その600年の歴史の中でやっぱりその育んできたお酒っていうのはとってもコクがあってで素晴らしい酒だったとは聞いていますけど。 아와모리는 오키나와의 전통 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국쌀을 원료로 한다. 40분 정도 쪄낸 쌀에 검은색 유산균인 흑곡을 섞어 발효시키는데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오키나와에서만 사용된 흑곡은 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더운 날씨에도 발효가 잘 되고 잡균의 번식을 막아준다고 한다. 2주일이 지난 후 발효된 수액을 50도 정도의 온도로 증류시키면 아와모리가 만들어지는데 3년 이상 저장 숙성시킨 아와모리를 특별히 고주라고 부른다. 숙성 과정이 길면 길수록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키나와에는 세월을 잊은 채 10년 이상 익어가는 고주들이 많다. 아와모리의 알코올 도수는 보통 40도 이상이지만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는 맛과 향 또한 빠지지 않는다. 오키나와 류큐 왕조의 입맛을 반하게 한 아와모리는 태국에서 기원됐지만 그 술맛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でその時に琉球王府が東南アジアとずっと貿易をしてた時にその時にタイからシャム南蛮に入ってお酒が来たと。多分その時に蒸留する技術が多分そこから伝わってき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でその時からもうお米の酒とはとても貴重な酒だったらしくて、その米をタイ米をずっと使ってたんで、沖縄が1972年に本土に要するに日本に復帰した時に日本米を使いますかそれともタイ米使いますかということを話があって、で日本には米焼酎があるもんですから多分それぞれタイ米をそのまま使おうということと。 태국 쌀은 인디카 계열의 쌀로 일본 쌀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일본 아와모리의 기원인 라우롱을 찾아 도착한 곳은 태국 수판부리 마을. 현재 태국은 마을 단위로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증류를 거치지 않은 사토라는 술이 만들어진다. 하룻밤 정도 물에 불려 쪄낸 붉은 찹쌀을 골고루 펼쳐 온도를 낮춘다. 사토는 오래 숙성될수록 미미한 단맛이 나면서 향기가 좋아지는데 쌀의 미세한 성분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이제 물에 헹구어낸 찹쌀에 적당량의 누룩을 버무려준다. 오일이 지난 후 사탕수수물을 섞어 다시 보름 정도 숙성시키면 사토라는 술이 탄생한다. 보통 20일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 부드러운 맛의 사토가 3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 강한 맛의 사토가 나오는데 술맛은 마치 와인처럼 달콤하다. 숙성된 술은 그물망에 걸러 맑은 술로 내려받고 여기서 증류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아와모리의 기원인 라우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토의 알코올 도수는 15도 정도지만 라우롱은 30도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난다.
찹쌀의 색에 따라 서로 다른 빛깔을 내는 사토는 태국 전통을 간직한 술이다. 오키나와의 밤. 사람들을 더욱 들뜨게 하는 것은 밤의 여유와 한 잔의 아와모리가 있어서다. 오키나와에 와서 아와모리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술맛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각양각색의 술병에는 미미한 맛의 차이를 가진 아와모리가 담겨 손님을 부른다. 특히 뱀을 넣은 아와모리도 쉽게 눈에 띄는데 뱀이 많은 오키나와의 특별 약주인 것이다. 暑い沖縄ですので、清酒は日本酒はもう持たないんですよ、腐ってしまって。蒸留して炊いた泡盛でないとこの暑さで持た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それで泡盛が盛んになってきたと思います。一般の家庭では唐辛子を漬け込んで、それでお料理に使うとか、あとニンニクを漬け込んで風邪の時に少し飲むとか、あとは汗もとか出た時に泡盛を塗ってそれで治すとか、そういうのも昔からございますね。 오키나와의 술집. 아와모리 술 항아리들은 제조된 주조소 팻말을 달고 진열돼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 담긴 아와모리를 선택해 마신다. 맛이 좋기로 소문난 주조소는 단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 한 명과 잘 익은 아와모리 한 잔이면 행복에 젖을 수 있다. 마닐라. 열대의 푸르름 위에 빼곡히 들어선 빌딩 숲에 더위가 부딪히면 도시는 숨이 막힌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은 언제나 활기에 차 있다. 마닐라 파사이 재래시장. 코코넛 과육으로 만든 달콤한 젤리가 눈에 띈다. 코코넛은 즙이 많아 더위를 식히는 음료로도 인기가 많다. 열매 안쪽 과육은 단맛과 고소한 맛이 담겨 있어 음식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코코넛 껍질은 단단해서 그릇으로도 훌륭히 쓰이며 청소용 수세미 또한 코코넛 나무를 이용해 만든다. 마닐라에서 차로 3시간 거리. 라구나산 파블로. 조용한 마을은 온통 코코넛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할라바스라고 부르는 낫이 달린 긴 대나무로 코코넛 열매를 수확한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간 떨어지는 열매에 얻어맞기 십상이다. 코코넛은 보통 한 그루에 60여 개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데 1년에 4번 정도 수확을 한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코코넛은 생명의 나무다. 나무의 모든 부분이 실생활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코넛 오일 제조 공장. 코코넛 열매의 속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45일 정도 자라 숙성된 열매의 과육은 필리핀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인 코코넛 오일을 짜내는 데 사용된다. 코코넛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코코넛으로 만든 필리핀 전통술 람바녹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제법 오가는 필리핀 거리라면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람바녹 판매점. 취향에 따라 투명한 람바녹에 포도, 잭프루트 등 과일을 첨가해 다양한 색깔을 내기도 한다. During Spanish time, yung mga Spaniards, yung Quezon area kasi malapit siya sa dagat. Tapos nung galleon trade, kailangan nila magtanim ng nyog or coconuts para gamitin sa mga barko. Tapos yung nakita ng mga tao na ang daming mga buko or coconut, naisip nilang gumawa ng inumin na ang tawag nila ay lambanog. Yun ang history. Yung mga coconut ginamit sa paggawa ng ships, barko. 바탕가스 지역. 대규모 코코넛 생산지에서는 어김없이 람바녹이 만들어진다.
이른 아침 물소불 어깨거리가 달린 통을 메고 집을 나선다. 람바녹을 만들기 위해선 나무 타기 실력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10m가 훌쩍 넘는 코코넛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밤새도록 조금씩 모아진 코코넛 수액을 매일 아침마다 채취하는 것이다. 람바녹은 코코넛 열매가 아닌 코코넛 꽃에서 나오는 수액을 이용해 만드는 술이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 이후부터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수액을 채취해왔다. 시간과 품을 아끼기 위해 손수 만든 대나무 다리를 이용해 나무 사이를 이동한다. 수액 채취 작업에 숙련된 사람들은 한 나무에서 수액을 모으고 다른 나무로 건너가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1리터) 정도의 람바녹을 생산하기 위해선 보통 6리터 정도의 원액이 필요하다. 하루 정도만 게으름을 피우면 원액 자체가 발효되어 식초처럼 변하기 때문에 채취한 코코넛 수액은 즉시 깔데라통에 부어 바로 증류시킨다. 증류에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길고 지루한 열기를 견뎌내면 한 방울 두 방울씩 람바녹 원액이 떨어진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처음 채취한 수액을 증류시키지 않고 원액 그대로 마시기도 하는 이 술은 숙성 기간에 따라 바고, 바할, 바할리나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필리핀의 마을 축제. 거리 공연단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이미 람바녹 한 잔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고 축제 음식으로 안주거리로 돼지고기 요리들이 준비된다. 그 속에 람바녹은 언제나 빠짐이 없다. 소박한 삶 속에 필리핀만의 표정을 만들어가는 람바녹. 사람들은 한 잔 술을 벗삼아 술잔을 돌리며 람바녹에 취해간다. Parte ng kultura ng mga Pilipino, pag nag-aasawa, pag may binyag, pag may mga salo-salo. Ang ritual ng pag-inom ng lambanog ay napakaganda. Ito ay isang grupo. Meron kayong maliit na tagay, tawag na tagayan. At naglalagay sila at ito ay binibigay sa isang tao. Umiinom kayo galing dun sa isang tagay. So, ito ay isang naging parte na ng buhay ng mga Pilipino. 술 익는 냄새를 찾아가면 어디서건 람바녹을 만들기 위한 코코넛 수액 증류 모습을 만나게 되는 필리핀. 그들의 고된 삶과 식민 지배의 역사까지도 함께 해온 서민의 술. 열대의 코코넛이 선물해준 깨끗하고 투명한 술 람바녹. 그 순수한 맛은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가고 있다.
속세에 손이 닿으면 비가 내린다고 전해지는 이 우물터의 물로 과거 몽정차를 만들었다. 우물터로 나 있는 돌담 너머에는 아직도 황제의 차밭이 남겨져 있다. 这个蒙里山茶这个丽莎贡茶每年规定是只采360样，象征阴历1年360天。那么在制好之后，他就交给蒙里山另外的和尚，由这个蒙里山出发送到京城里面，供皇帝用来祭祀祖先和先帝专用品。 선조께 바치기 위해 황제조차 감히 맛볼 수 없었던 몽정차. 기원전 53년 이후 중국 사람들의 일상에 차츰 스며들기 시작한 차. 중국의 철학에서부터 예술까지 담겨져 있는 한 잔의 차는 13억 중국인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고 있다. 사천성 몽정산 입구. 춘분이 지나고 청명절이 다가온다. 위로는 구름과 안개가 있고 아래로는 만물이 자라나는 곳, 사천 몽정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차 발원지다. 몽정산 정상에 자리한 차 신전에는 야생 차나무를 중국 최초로 재배한 선조가 모셔져 있다. 부처상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우리젠. 부처 또한 그의 공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차 신전 뒷뜰에 오르면 감로라고 불리는 우물터가 있다. 使它卷曲成条，而且面上必须带一层这个白颜色毫。 몽정산 기슭에 자리한 찻집. 과거 사찰이었던 이곳에는 독특한 기예가 전해져 온다. 차지라고 불리는 차 기예는 꼭지가 긴 차 주전자로 찬물을 따르며 다양한 기예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몽정차에 심취한 고승이 만들어낸 차 기예는 차를 마시면서 도를 깨우치기 위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다. 차 기의 동작 안에는 연꽃 위에 앉아있는 석가모니의 모습도, 불교의 법문이 온 천에 퍼지는 형상도, 몽정산 산등성이에 살포시 내려앉은 꽃잎도 그려져 있다. 相传了宋代禅慧大师吴立真在蒙里山修行悟道，和茶结下不解之缘，参透禅茶以为之真谛，新创蒙参同福茶记18式。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찻집이 모여있는 사천성도, 무려 3,700여 곳에 이른다. 사천의 전통 찻집, 순식라우 차관. 아직 이른 오후 시간이지만 사람들은 한가롭게 차를 마시며 마작을 둔다. 몽정산에서 전해진 차 기예는 이제 도심의 찻집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60가지 기발한 몸동작으로 차를 따른다고 해서 쿵푸차라고 불린다. 낯선 이들에게는 경탄의 대상이지만 사천 사람들에겐 일상적인 차 문화다. 예로부터 중국 북방 사람들은 차의 품질을, 남방 사람들은 차를 마시는 환경을, 그리고 사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천년 동안 황제에게 바쳤던 몽정 황야차. 푸르른 산빛깔이 담긴 듯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청산녹수차. 이 두 가지 차는 사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这茶它有一点苦涩，我们叫苦苓茶，它的颜色特别漂亮，我们叫青山绿水。这茶的主要功效是清热和解毒。 몽정산에서는 찻잎 수확이 시작된다. 자연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에 찻잎을 따야 좋은 차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렵이면 여인들의 노랫가락이 차밭을 메운다. 과거 찻잎을 딸 때는 산 정상의 승려들이 모여 먼저 죄를 올렸고 연불소리를 들으며 몽정차를 만들었다고 한다. 몽정차 잎은 보통 4번 볶고 3번 비비고 1번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 신선한 맛을 내며 향기가 오래 지속되고 맑은 황금빛이 도는 몽정차를 만들기 위해서다. 황제를 위해 경건한 의식 속에 만들어졌던 몽정차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다. 비록 같은 차나무에서 나온 차지만 기나긴 중국 차의 역사는 수많은 맛을 만들어냈다. 蒙顶山茶就分为黄芽、石花、甘露这么3个品种。那么黄芽和石花类的制作的时候，它是有经过整形压变，比如说压成一颗一颗这个扁形茶。而这个甘露这种茶叶，它就是经过山炒、山揉。